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래도 오늘 시험에 대해서 문제 해설, 사례 해설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A경찰서 어디에 소속 경찰관 을이 수상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으로 을을 고소하였다. 지금 갑이 경찰관 을을 고소한 겁니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갑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누군가 했더니 병이었습니다. 병을 상대로 수사기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병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9조 1항 6호. 9조 1항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6호를 문제 삼았습니다. 6호 규정에 의거하여 6호에 나와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병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갑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를 취소소송 계속 중입니다. 소송 계속 중에 거부처분의 사유를 정보공개법에 9조 1항 5호. 아까 6호로 했었는데 이제는 5호로 바꿔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죠? 소송 계속 중에 거부처분의 사유를 6호에서 5호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즉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지 이걸 이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일단 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구별 개념이라든지 취지 써주시면 당연히 더 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빼놓지 말고 써주셔야 되는 게 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 여부부터 반드시 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이제 학설, 판례, 검토까지 해주시고요. 우리는 판례, 검토, 제한적 긍정설로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허용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허용된다. 그래서 그걸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그죠?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행에서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밖에 허용 요건 보시면은 그죠?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동일한 행정처일 것, 그죠? 그리고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그거 두 개보다도 나중에 나오는 두 개가 주예요.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 그죠? 이미 처음 나왔던 당초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여야만 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는 뭐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처음부터 처분 시 존재했던 사유였고요. 뭐 동일한 행정처이고 뭐 소송이 계속 중이고 다 문제 없습니다.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건 뭐 경찰관의 사생활의 비밀과 우려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우리가 여기 수사하고 뭐 등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사 기록을 갖다 달라는 거는 결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것인가 여부로 판단한다. 보통 판례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통 내용, 취지 이런 게 공통되면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만 허용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건이 탈락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만약 갑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단어 딱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속력이에요. 가끔 이제 기판력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기속력 관련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때 현행 행정소송법상 갑에게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단순히 그냥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가 아니고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 가장 적어도 뭐
두 개 이상 언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두 개 이상 언급을 하고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 건지 그걸 하나를 중심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죠?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부작위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행정소송법상 수단이니까 행정심판법상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상 다 물어봅니다. 행정쟁송법상 대응수단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행정소송법, 소송법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때문에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돈 내놔. 국가배상 청구 쓸 필요 없고요. 국가배상법에 있는 거지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도 쓰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강한 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현행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법 없는 의무이행 소송은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있는 부작위범 확인 소송 요걸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제대로 된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부작위가 위법을 확인해달라. 그럼 뭐합니까? 재처분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 부작위가 위법을 확인해달라. 확인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계속 부작위하고 있으면 다시 이거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계속 확인만 받을 겁니까? 실효적이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죠? 분명히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죠?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재처분 의무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안 되니까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간접강제죠. 간접강제. 그래서 우리가 자 부작위 확인 소송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간접강제 중심으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간접강제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간접강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만약 갑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확정된 후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병이 이에 그거예요. 다시 거부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병이 행한 새로운 거부 처분은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처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재처분을 하긴 했어. 근데 그 재처분의 내용이 처음에 거부했는데 또 다시 거부가 나온 겁니다. 그죠? 한번 거부했는데 거부가 취소했는데 또 거부해도 그게 과연 재처분 의무에서 얘기하는 재처분을 당한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기속력 중심으로 이제 쭉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자, 기속력 하면은 그죠? 기속력 역시 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속력에는 본질, 성질, 기판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효력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기속력 관련해서는 그죠? 내용. 그래서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 이런 거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있으니까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기속력의 범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특히 시간적 범위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로 본다? 처분시요. 위법 판단의 기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시까지만 기속력이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나타나는 사정은 그걸 이유로 해서는 다시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죠. 자, 처분시 이후에 나타나는 사정이죠.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언제? 처분 이후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 관계법령의 개정은 처분시 이후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후에 처분시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시 거부를 했다. 이거는 뭐 기속력에 반하는 게 전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병이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니까 결국 적법한지, 적법한가, 적법하다. 이렇게 우리가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병의 취소소송 계속 중 그때 거분 처분 사유를 9조 1항 5호에서 6호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결국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거고요. 자, 일단 먼저 허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허용된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 사유에 대해서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즉 피고 입장에서 행정청 입장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자,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물론 처분 사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분 사유에 구별 개념 하자치와 구별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취지 같은 거 써주면 당연히 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허용 여부죠? 이 부분은 잘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설입니다. 자, 긍정하겠다는 거죠. 분쟁의 이례적 해결, 다른 말로 소송 경제죠. 이런 것 때문에 긍정하자는 견해. 그런가 하면은 부정설은 원고의 공격 방어권이죠. 원고의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 다른 말로 원고의 뭐 신뢰 보호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두 개를 섞으면 되죠. 그래서 소송 경제도 중요하고 원고의 방어권도 중요하고 두 개를 조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정한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그죠? 그때에서만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검토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분쟁 이례적 해결 말만 바꾸면 되죠. 소송 경제로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원고의 공격 방어권 보장 신뢰 보호의 요청으로만 말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건데 허용되느냐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고요. 그렇다면 뭔가 요건이 필요한데 자, 요건이 먼저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개정 중일 것, 동일한 행정처일 것. 이 두 개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것.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일 것.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설문의 해결 볼게요. 자, 과연 이 문제에서는 저런 요건들을 다 갖췄느냐는 겁니다. 그죠?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요. 자, 거부처분과 취소처분 사유 추가는 다 누가 하고 있다? 모두 동일한 행정청, 병이 한 거 맞고요. 추가 사유도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 다 봤습니다. 다만 뭐 기사동 하나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그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죠?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체는 허용되지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요건지인 지금 탈락이 된 거예요. 요건이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겠으니까 병원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 없다가 결론이죠. 병원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다. 실효적인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대응 수단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속력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죠.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이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의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묻고 있죠. 따라서 뭐 의무이행 소송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논할 필요가 없고 간접강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걸 문제 소재에서 적시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부작위공 확인 소송을 간단하게 언급해 줍니다. 가장 실효적인 수단 찾아라 했으니까 덜 실효적인 수단 하나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 확인 소송이란 뭐다?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히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걸 밝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갑은 이 소송을 제기하여 병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는 거, 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거 뭐 그쵸? 상당한 기간도 지났고요. 그리고 뭐 부작위의 요건도 다 갖춥니다. 그리고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당연히 있고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쵸? 따라서 자, 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하면은 무조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또 재처분 안 하고 계속 버틴다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실효성이 적다. 실효성이 적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적다. 그럼 이제 실효성이 이제 강한 거 간접강제를 보겠습니다. 자, 간접강제 의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제1심 수소법원은 그죠? 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는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게 간접강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3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준다고요? 그죠?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한 내용이 재처분 의무. 근데 재처분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할 거냐? 요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뿐 아니라 뭐 부작위 확인 판결에도 준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강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냥 부작위 확인 소송만 백날 제기해봤자 부작위가 위법이면 확인한다. 부작위가 위법이면 확인한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은 간접강제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2번 볼게요. 자, 강제강제 신청의 인정요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정요건이죠. 말 그대로 뭡니까? 일단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확인 판결 같은 게 일단 뭐 확정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처분 의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죠. 부작위하고 있을 때 재처분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요때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뭐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그죠? 한 2달까지 빨리 재처분해라. 그리고 2달 동안 하지 않으면 뭐
그쵸? 하루에 얼마씩 1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시행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뭐 그냥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도 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절차입니다. 어디에다 한다? 제1심 수도법원이에요. 제1심 수도법원입니다. 자기가 확정 판결 받았던 곳이 아니고 제1심 수도법원에다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원고의 신청이 있을 때 이제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은 심리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는데도 그래도 버틴다. 말 그대로 하루에 얼마씩 내라 했던 부분. 바로 그 부분 지연배상금을 이제 추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이 지연배상금이라는 거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보겠습니다. 자, 배상금은 그죠? 무조건 날짜가 지나면 그때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나 늦게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3달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거의 한 9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의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 단순히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몇 달 늦었더라도 일단 재처분이 나오기만 하면은 돈 받아낼 수 없다. 이게 이제 입장이죠. 따라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걸로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정보 비공개 결정,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데도 병이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제1심 수도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의 해결입니다. 그죠? 자, 부작용 확인 소송도 할 수 있겠고 간접강제도 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은 뭐다? 그죠? 행정소송법 34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볼게요. 자, 기성력 관련된 부분이죠. 갑의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관계법령 개정됐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거. 적법한가? 결국 취소 판결의 기성력에 반하는가? 이걸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성력에 의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성력에 의를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기동력의 본질 또는 기동력의 성질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이냐 아니면은 특수한 효력이냐 그런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검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판례는 뭐 섞어 쓰고 있더라. 요즘에는 좀 구별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쪽 판례를 보면은 기판력, 기속력을 계속 섞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별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생각건대 검토예요.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은 다르다. 그래서 특수 효력이 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농구는 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시간도 그렇고 지면도 그렇고 많이 쓰긴 힘들죠. 여기 나와 있는 논거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 쓰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력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반제결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또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재처분 의무 관련해서는 그렇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행 행정청은 신청 없이도 바로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취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30조 사망에 대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재처분 의무가 둘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제거 의무입니다. 자, 결과제거 의무까지 쭉 써주면 반제결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도 미친다 써주시고요. 자, 객관적 범위입니다. 자, 객관적 범위는 결국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된 구체적 위법 사유, 다른 말로 하면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과의 판단에 미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시간적 범위죠. 시간적 범위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언제다? 처분시입니다. 처분시예요. 따라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과 뭐 기속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 처분이 있은 이후에 사실 상태나 법률 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이유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분이 있은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뭐 법률 상태가 변동되었다. 그죠? 거부할 수 있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다. 그러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 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이는 기동력에 반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 해결이에요. 자, 병에게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므로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그 재처분에 반드시 정보 공개,
공개하는 처분이 아니고 다시 거부하는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사정은 처분 이후의 사유죠. 처분 이후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병이 다시 거부 처분했다 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닌 거죠. 기속력 위반이 아니므로 다시 거부 처분한 것 적고반가 적고받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 뭐 설명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싶은데 또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전에도 계속 객관식 시험 보고 뭐 등등 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단원 문제, 공법과 사법 관계 우리 뭐 1회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과태료와 벌금, 즉 행정벌과 행정질서벌 비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충분히 뭐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마치겠습니다.